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표적으로 삼았다면 저희가 여러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면밀히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권력의 무기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들은 테슬라 대리점과 테슬라 충전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량들을 파손하고 있죠. 저는 이미 이 일에 어떻게 자금을 지원받는지, 누가 배후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측 사람들을 배치한 이들도 있고 그들을 감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재 한 대리점에서 몰로토프 칵테일을 던진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들은 최대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테슬라를 건드리거나 대리점을 누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추적할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49.98을 기록했고요. 오늘 3.8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한 달 동안 마이너스 25.7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6개월 동안에는 9.58%의 상승을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38.1%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MDD 값은 마이너스 48.83%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다시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95.43%라는 조금의 큰 상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앞에서 본 영상은 팸 본디라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며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테슬라 테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테러로 규정하고 테슬라를 공격했던 사람의 경우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매장과 이 차량은 총격 사건으로부터 시작해 방화 사건으로 의심되는 차량 파손 및 방화 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리건주 샬렘에 있는 테슬라 매장이 괴한으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행위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간주한다며 테슬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를 해치는 사람은 지옥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했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요. 이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적발될 것이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거듭 강조하며 폭력 행위의 배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자, 매장에 화염병을 던졌던 테슬라 공격자는 앞으로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본 영상에서 확인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테슬라 테러에 누가 자금을 지원했는지 그 배후가 누구인지를 조사 중이라고 하니 곧 그 배후를 알게 될 것 같고 이 상당히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자, 팜 본디는 테슬라를 건드리면 미국 법무부가 추적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대한 테러가 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전 1시 40분경 베를린에서 테슬라 4대에 불이 났다고 하며 이 화재로 인해 테슬라 차량은 완전히 소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화재로 인해 테슬라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5대도 약간이 손상되었고 베를린 경찰은 테슬라 화재의 동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정치적 동기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요. 베를린주 형사경찰청의 국가보안부서가 최근 테슬라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 경찰부서는 테러, 극단주의, 조직범죄 등 국가에 대한 위협을 조사하는 곳으로 경찰청의 국가보안부서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기가 베를린에 대한 방화 공격은 베를린과 그린 하이데 마을에 영향을 미친 적도 있었는데 이전에도 테슬라에 대한 테러는 전기 철탑에 불을 질러 며칠 동안 기가 베를린의 생산을 중단시킨 적도 있고 또 이 공격으로 인해 100만 유로가 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또 2023년에 한 테러 조직은 15대의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질러서 50만 유로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이 테슬라는 지구, 자원, 사람, 노동력을 잡아먹고 매주 6,000대의 살인기계를 뱉어내고 있다며 테슬라를 적으로 규정하는 서한을 발표한 적이 있어 독일에서 테슬라에 대한 테러는 정말 끊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월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인 콜린 랑가는 테슬라의 목표치를 낮춘다라는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가 예상하는 테슬라의 2025년 1분기 인도량에 대한 컨센서스는 42만 6천 대를 보이고 있지만 웰스파고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 추정치를 월가의 예상보다 훨씬 낮은 36만 대로 낮추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췄고 테슬라 주식에 대한 매도 등급을 유지합니다. 자, 그 이후로는 중국 내 전기차 경쟁이 치열하고 또 미국에서는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연방 구매 세금 공제가 종료될 것이라는 이유를 전하고 있고요. 이 투자자들이 이제 트럼프와 일론의 파트너십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 효과가 끝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웰스파고는 1분기 테슬라에 대한 암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2025년형 모델 Y 주니퍼 덕분에 2분기에는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하지만 웰스파고는 2025년 테슬라의 차량 인도 예상치를 170만 대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2024년의 인도량보다 약간 낮을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하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테슬라 소식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중국에서 테슬라 모델 Y의 저렴한 모델이 나온다라는 소식을 전했었지만 이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뉴스가 가짜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짜 뉴스일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이 로이터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로이터에서는 관련된 소식을 전하며 로이터 독점으로 테슬라가 저렴한 모델 Y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하는데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중국의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해 무슨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로이터는 2026년부터 상하이에서 저가 버전인 모델 Y가 생산될 것이라고 전하는데 이 상하이에서 생산되는 모델 Y는 주로 중국 시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이 코드명 E41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이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델의 대량 생산은 2026년 상하이 공장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현재 출시한 모델 Y보다 더 작고 이로 인해서 생산 비용은 최소 20%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하며 유럽과 북미에서도 생산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말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기밀이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고 테슬라도 논평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중국 배터리 전용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 11.7%에서 지난해 10.4%로 하락했는데 이로 인해서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6인승 모델 Y와 저렴한 모델 Y 이렇게 두 모델을 더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바뀌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고요. 테슬라가 트럼프 정책에 반대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테슬라가 편지를 작성할 때 누가 서명했는지, 누구 명의 보냈는지 말해보죠. 이번에는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편지에 대해 처음 보도했는데 그들은 익명으로 이용된 누군가의 말을 전했는데 이 편지에 서명이 없는 이유는 편지를 보내고 해고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일론 머스크는 자유로운 발언을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의 내부에서 그의 의견과 상충되거나 비판으로 보일 수 있는 편지를 작성했던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그 우려가 타당해 보입니다. 서명 없는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잠재적 보복 가능성이었고 또 하나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감소였는데 이는 유럽 같은 곳에서 이미 일화적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급망을 적극적으로 현지화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특정 부품과 구성 요소가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는데 참 흥미롭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조업을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 공급망에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려는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on the part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o address the fact that there are parts of the EV supply chain that just don't exist in the US. 테슬라 자체적으로도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허점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안이 구체화되기 전에 약간의 유예가 주어졌던 점을 이용해 잠시 중국에서 배터리를 수입했던 것이죠. 그 후 재무부가 규정을 확고히 정하면서 그 틈이 좁혀졌지만요. 그래서 이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재나 부품이 미국에서 조달 불가능하다고 지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상하이 생산뿐만 아니라 미국 내 차량 생산에서도 그 공급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It's not very clear from this letter what specifically they're citing in terms of particular materials or components that they say is impossible to source from the US, but it absolutely is the case that China dominates the EV and battery supply chain. 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 이 편지에 누가 서명했는지, 궁극적으로 테슬라를 누가 운영하고 있으며 누가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이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은 사업의 방향이 현 정책이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방향과 상충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댄 아이브스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분이시죠. 그는 지금이 테슬라와 머스크에게 진실의 순간이라며 머스크가 정부나 그의 도지 사무실을 떠나 테슬라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더 광범위하게 들리고 있나요? has to leave the government or his Doge office and pay more attention to Tesla, or else this is going to become a real problem. How much is that what you're hearing more broadly among Tesla investors? 그건 저에게 트위터 인수 과정을 떠오르게 합니다. 머스크가 처음 지분을 매입하고 회사를 인수하려다 포기하려 했던 뒤에 그런 불확실성이 테슬라 주가를 크게 떨어뜨렸던 기억이 나네요. 인수를 마무리한 다음 해 초에 테슬라는 15명 정도의 임원을 무대에 세운 행사를 열었는데 이는 앨런 머스크 외에도 강력한 팀이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Tesla staged an event where they had, something like 15 executives on stage, and it was a not so subtle indication of look. 하지만 이 회사는 평소에는 그런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사는 회사 내 다른 인물들이 머스크와 함께 주목받는 드문 경우였죠. 머스크가 테슬라와 거의 동일시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회사의 이익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그의 스타 파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인기가 흐려질수록 테슬라를 떠올릴 때 머스크만 생각나는 것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현재 업계 전체를 정리하며 이야기해봅시다. 세 주요 기업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가 분명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그들은 어떻게 대비했고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We've got tariffs on China. Clearly it's going to disrupt them in some way, shape or form. How did they prepare for it and how are they responding now? 짧게 말씀드리자면 정책이 매일, 심지어 하루에도 바뀌는 상황에서 대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제조사들이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 재고를 비축하거나 미국 내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추가하는 등의 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상쇄하려는 시도일 테지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은 점진적인 것들입니다. 만약 미국에 새 공장을 짓거나 여러 공장을 추가한다면 그건 2년, 3년, 4년이 걸리는 과정이지요. 이 정책이 트럼프 임기를 넘어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를 이끄는 CEO에게 정말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가 편지를 작성해서 어딘가로 보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편지는 바로 파이낸셜 타임즈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독점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서한에서 공급망의 한계로 인해 자동차의 일부 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에 테슬라에게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백악관에 알리고 있는 서한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또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캐나다와 같은 국가로도 차량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캐나다로 수입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었고 이 국가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테슬라의 모델 X를 포함한 테슬라의 다른 차량들도 소폭의 가격 인상을 했었어야만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전략의 희생자가 테슬라가 되고 있다고 편지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서한을 공개한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편지가 익명으로 작성되었다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사만 보면 테슬라와 트럼프 사이에 앙금이 생기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정말 사실인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을 돕게 되면서 관세 문제와 테러 문제에 표적이 된 것은 사실이며 백악관에서도 직접 테슬라를 홍보하고 있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말 그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론 머스크는 어떤 대책이 있을지 앞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